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라는 얘기 전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말쯤에 한국갤럽에서 40%대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리얼미터에서는 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이 지지율이 널뛰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론조사 예. 조사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예. 먼저 보시면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18일 날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 부분이 이제 39%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보신 리얼미터는 이제 45%란 말이죠. 근데 이 이유가 이제 조사 기관별로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 조사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로 얘기하는 전화 면접 방식을 택한 거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이제 버튼을 누르는 자동응답 방식을 예. 했습니다. 일단 이 차이가 뭐냐면 전화 면접 방식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대답을 하는데 내 의견이 이제 다수 의견과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했을 예. 때는 그 답변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부정적 높거든요. 응답이 나올 확률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내가 전화를 눌러서 버튼을 누르고 1번, 2번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이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이 적극적인 이런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의사가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동응답 방식을 했을 때는 예.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르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중간에 지쳐서 전화를 이렇게 끊을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의사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론조사 방식에 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하고 이제 사석에서 만날 자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조사 방식도 다 다르고 표본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뭐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일희일비하지 말라고는 합니다만은 일희일비하게 돼요, 그렇죠? 언론들도 하게 그렇고. 되죠, 예. 그렇죠. 그러나 1등 1낙하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지지율이라 어디를 더 신빙성 있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고 국민 통합 문제, 여러 가지 공수처 문제 등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의견도 들었고요. 직접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뭐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해왔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정치적인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소중한 또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이제 확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했던 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윤 의원님. 네.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도 좀 들었어요. 국민 통합도 공정 문제 등등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치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이제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그 편 가르게 예.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지 다들 승복을 안 하는 게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공정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졌다. 예. 그거 단적인 사태가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하던 사람들도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 공정함이 이거 멀었다. 공정하지 않다. 이래서 많이 이게 분노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지켜봐야 될 게 저는 중도층, 부동층의 지지율이 중도층의 그 비중이 과거 갤럽에서 40%에서 지금 46%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부도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 여론 향배가 앞으로 문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좌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권의 위기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권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게 50%가 넘으면 위기고, 또 하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50%가 넘으면은 이거 저는 위기라고 보는데, 둘 중에 정권 부정적인 리얼미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7.3%가 높아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거는 굉장히 위기인데, 아직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지지도 34%밖에 자유한국당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지금 긴장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청와대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액자, 춘풍추상이라고 하는데 봄바람과 가을 소리. 저게 뭐랄까 일일비하지 말란 뜻이죠? 춘풍추상은 예. 나에 대해서는 센 바람이 불고, 예.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바람. 예. 나에 대해서는 추상, 예. 그 가을 서리처럼 나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는 봄바람, 춘풍처럼 따뜻하게 대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그게 혹시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춘풍추상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연민관에 그 벽에다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시사하는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풀어내면은 지지율이 올랐다고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할 일도 아니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실망할 일도 아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엄격하게 그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